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하철 7호선 노선 변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김 의원은 7호선 공사가 이미 착공돼 노선 변경이 쉽지 않지만 의정부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의 400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유산인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주시가 관객 없는 랜선 음악회와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랜선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집합 제한 대상은 클럽과 룸살롱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까지 모두 8,300여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하철 7호선 노선 변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지하철 7호선은 이미 공사가 착공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정부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장암동과 밀락지구를 경유하게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말 기본 계획대로 착공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국회에 입성하면 지하철 7호선 노선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반쯤 포천의 한 육군 부대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전차 내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차 안에 타고 있던 부사관 2명과 병사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차 내부 화재가 이례적인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컸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20%로 상향 조정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유흥주점 등 자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집합 제한 대상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5,500여 곳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8,300여 곳입니다.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행될 방침입니다. 음악회와 패션쇼 하면 흔히 많은 관중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양주시에서 관객 없는 랜선 음악회와 패션쇼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랜선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귀에 익은 팝송이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도 들려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슴을 울립니다.
양주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만든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양주시가 무관중 비대면으로 마련한 랜선 음악회입니다. 관객은 없지만 시민들은 실시간 SNS를 통해 음악회를 감상합니다. 랜선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기 위해 양주시가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분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개최를 했고요. 패션 모델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런웨이를 당당히 걸어갑니다. 멋진 포즈와 강렬한 눈빛, 일반 패션쇼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패션쇼 장에는 갤러리들이 없습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마련한 무관중 랜선 패션쇼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패션 행사가 취소되자 관객 없는 비대면 패션쇼를 마련한 겁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국내외 전시회들이 모두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개발하는 신상품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상품들을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20명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디자이너별로 순차적으로 SNS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자이너들은 랜선 패션쇼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매출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쇼를 못 보셨던 분들이 저희 옷을 보시고 언제 구매하실 수 있느냐 하고 조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0%가량 줄었는데 온라인 패션쇼를 한 이후로 다시 약 20% 정도 성장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패션쇼는 장옥진 미술관과 차트 갤러리에서 열려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을 위한 랜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의도 400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유산인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 유역으로 약 1,100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비둘기낭 폭포와 제인 폭포 등 지질 문화명소 26곳이 등재됐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미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 생태학적 등의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입니다. 양주 회천 택지개발지구에 경원선 철도역이 신설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원선 회정역 신설을 위해 양주시, 철도공사, 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건설되는 회정역은 314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교통 일반과 택시 행정,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지역 콜센터 통합 운영과 택시 운행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 조정 등 교통시설 확충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폭설 대응 종합훈련과 도내 시군 최초로 도입한 제설함 위치 관제 시스템, 제설 장비 GPS 관제 시스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면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시의회들이 후반기 운영에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두천 시의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문영 의장 모시고 후반기 각오와 또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문영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선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성수, 최금숙 전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의회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 다소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갈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민주주의는 결국 대립되는 의견들을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회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두천 시의회 갈 길이 바쁠 듯한데요. 후반기는 어떻게 기대하면 좋을까요? 정치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밥상을 더 맛있고 풍요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동두천 최우선 역점 과제로서 저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둘째, 대기질과 수질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동두천시 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 소통하고 실현 가능한 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경기 북부에서는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동두천 시의회에서도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동두천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민주화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희생 위에서 뽑힌 것입니다. 도 산하기관 북부권 분산 배치의 목적은 낙후지역 배려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지역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동두천이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동두천시의회는 소통의회, 현장의회, 전문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게 그 밑그림을 정성껏 그리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향한 참되고 우직한 디딤돌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길을 동두천시가 활짝 열겠습니다. 네, 후반기 의회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고 33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폭염일수는 약 20일 전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폭염특보 시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시간당 15분 정도로 짧게 자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절대로 무리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